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앞 시간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2번. 다음 도덕 추론에서 생략된 근거를 찾아서 쓰고 완전한 도덕 추론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도덕적 추론의 형식을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도덕적 추론의 의미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덕적 추론이란 뭡니까? 그저 도덕적 추론이라는 것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도덕 판단이라는 주장, 즉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도덕적 추론이에요. 다시 한번 도덕적 추론이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도덕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도덕적 추론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뭘 적어왔죠? 이게 도덕적 추론의 형식이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나 이 활동지 빈칸에다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 추론의 형식은 어떤 형식을 따왔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었다면 알 거예요. 그저 도덕적 추론의 형식은 3단 논법의 형식과 동일해요. 도덕적 추론의 형식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도덕 판단이 여기서 주장에 해당하고요. 이 도덕 판단이라는 주장을 내리기 위한 근거 두 가지가 바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판단이라는 주장을 내리기 위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게 바로 도덕적 추론의 형식이죠. 옆에다가 형식을 이런 구조를 따른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알파벳을 적어놨습니다. 도덕 원리는 A, B, 사실 판단은 C, A, 도덕 판단은 C, B.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건 나중에 예시를 보면서 같이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도덕적 추론의 형식도 우리는 지금 얼추 배웠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한 번 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도덕 판단이 뭔지는 다 알죠. 배웠으니까. 사실 판단도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있는 그대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그게 사실 판단이었죠. 근데 도덕 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난 강의에 도덕 원리가 뭔지 다 소개가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이 이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빈칸에다가 필기를 해도 좋아요. 자, 우리는 도덕 판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도덕 판단은 크게 두 가지 판단으로 종류가 나뉘어요. 이 두 가지 다 도덕 판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덕 판단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특정한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도덕 선생님은 정직해. 이것도 특정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죠. 특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고 이건 개별적인 도덕 판단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뭐 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죠. 이것도 개별적인 도덕 판단에 해당되겠죠. 이것도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도서관이라는 특정한 행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죠. 이것도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돼. 이것도 길거리의 쓰레기라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도덕 판단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덕 판단의 종류는 두 번째. 이거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다 배웠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네 글자라고 하죠? 뭐예요? 그죠? 이걸 바로 도덕 원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랑 도덕 원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범위가 훨씬 넓나요? 그쵸? 이게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시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은 여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는 모든 사람과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이죠. 그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별적인 판단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할지, 뭐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할지 등등등 그런 개별적인 예시 사례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덕 판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도덕 원리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덕 원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도덕 원리라는 거는 옆에다가 의미를 적읍시다. 도덕 원리라는 거는 잘 안 보이네. 도덕 판단 중 모든 사람과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그러니까 도덕 원리도 도덕 판단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개별적인 도덕 판단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시죠? 도덕 원리는 도덕 판단 중에 모든 사람과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판단. 그러니까 이 도덕 판단보다 여기 있는 도덕 원리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이 도덕 판단을 포함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끝냈고 사실 판단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사실 판단은 있는 그대로를 구분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판단인데 보통 되게 어떻게 서술되냐면 뭐뭐것은 뭐뭐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뭐것은 뭐뭐것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뭐뭐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 원리와 도덕 판단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옳다, 옳지 않다, 나쁘다와 같이 도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서술어로 이게 작성이 돼요. 이거는 차차 하면서 익혀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도덕적 추론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A, B, C, A, C, B를 가져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같이 한번 끊어서 봐봅시다. 자, 다시 한번 도덕 판단이 주장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봅시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 그것은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야.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왜냐하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주장에 해당하는 게 어떤 문장이에요? 앞문장이에요? 뒷문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그쵸? 맞았어요. 주장에 해당하는 건 앞문장이죠. 그리고 뒷문장에 해당하는 건 근거가 되고 왜냐하면이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뒷말에 근거를 뒷붙인 거죠. 도덕 판단은 아까 주장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럼 앞에 주장을 그대로 적으면 돼.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대로 오죠. 자, 근데 도덕 판단은 뭐라 했어? C, B라고 했죠. 자, 서술 앞에서 끊어요. 안 된다 앞에서 끊어. 여기가 C가 되고 안 된다가 B가 되죠. 자, C 그대로 올라가죠. C 그대로 올라가요. B 여기 B 그대로 올라가죠. B. 자, 그러면 우리 지금 C랑 B는 찾았어요. A만 찾으면 되겠죠. 자, A는 어떻게 찾냐면 D를 봅시다. 그것은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야 라는 거지 근거를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C로 봅시다. 사실 판단.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다.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그대로 와요. 다른 사람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A. 자, A 그대로 올라갑니다. A 그대로 올라가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러면 도덕적 추론의 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굳이 A, B, C, A, C, B 할 거 없이 이걸 보면은 바로 딱딱딱 나올 수 있어.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도덕 원리가 무엇이 숨어 있고 사실 판단은 이거겠구나라는 게 바로 감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시 볼까요? 두 번째.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면 안 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야. 까지 했네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앞문장.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뒷문장은 근거가 되고 앞문장은 주장이 되네요. 적을게요. 도덕 판단은 주장을 적는 거니까. 하천에 해수를 버리면 안 된다. 자, 서술 앞에서 끊으세요. 안 된다. 자, 이거 C, 안 된다. B, B 그대로 올라가고 C는 바로 위에 사실 판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적을게요. 사실 판단.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는 것은 까지 적었어요. 위에 안 된다 그대로 적겠습니다. 도덕 원리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A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A는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근거로. 그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자,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자, 그대로 올라가요.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이 맞게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도덕 판단,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면 안 된다. 맞죠? 자, 사실 판단,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사실 맞나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참인가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요. 하천에 공장 폐수를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는 거 확실한 사실이죠. 자, 도덕 원리.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도덕 원리가 나오죠. 자, 도덕 원리와 도덕 판단 두 가지를 봐봅시다. 자, 어떤 것이 더 범위가 훨씬 넓죠? 그치? 도덕 원리가 도덕 판단을 감싸주죠.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도덕 판단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이건 왜냐하면 도덕 원리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고 여기 있는 도덕 판단은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덕 원리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설명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마지막. 자, 화장실에 낙서를 해서는 안 돼. 그것은 공공 건물을 훼손하는 행동이야. 라고 돼 있네요. 자, 주장이 뭐죠? 근거가 무엇이고? 그치? 앞문장이 지금 주장에 해당하죠? 화장실에 낙서를 하면 안 돼. 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근데 그 뒤에 근거를 덧붙였죠. 이유. 그것은 공공 건물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낙서를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자, 도덕 판단, 주장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화장실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안 된다. 서술 앞에서 끊으세요. 앞에 C. 그리고 이거는 B. 자, B 그대로 올라가고 C도 바로 사실 판단으로 올라갑니다. 적을게요.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안 된다. 그대로 도덕 원리 올라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만 찾으면 돼요. A.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A를 찾아봅시다.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무엇이다? 어떤 행위인가요? 어떤 행위인가요? 많죠. 공공건물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또 되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또 사실이죠. 화장실에 낙서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 그치?
객관적으로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잖아요. 왜? 화장실 그 낙서를 지움으로써 뭐 환경 미화하시는 분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군가의 욕을 써놨다면은 그 욕을 먹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낙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그것은 공공건물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낙서를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공공건물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자, 사실 맞죠?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것은 공공건물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사실이죠? 무엇은 무엇이다. 자, A 그대로 올라갑니다. 공공건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 됐죠? 도덕 원리, 도덕 판단 비교해보시고 무엇이 더 범위가 큰지 비교해보세요. 도덕 원리가 훨씬 범위가 크죠? 그 공공건물에는 화장실의 낙서, 공공건물 훼손이라는 도덕 원리에는 화장실의 낙서 혹은 뭐 도서관 사물함의 낙서라든지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게 바로 도덕 원리다. 이 도덕 원리에서 도덕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감싸주기 위해서 근거가 A, B, C, A가 되었다면 도덕 판단은 반드시 C, B라는 형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도덕적 추론을 맞게 했다, 옳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파벳만 잘 본다면 쉬워요. 여기에 여러분이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그냥 이 문장만 딱 봤어도 이게 쑥쑥쑥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도덕 원리랑 도덕 판단의 서술어는 거의 한 5가지로 끝나요. 첫 번째, 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옳다. 네 번째, 옳지 않다. 다섯 번째, 나쁘다. 그렇지 않은 말들은 뭐 바꿔봐 말을. 옳다나 옳지 않다 또는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바꿔보았을 때 그게 말이 된다면 대부분 도덕 판단, 도덕 원리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까지 한 거 여러분이 고의 보관하셔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수행평가에도 반영하고 기말고사 사술련 평가에도 출제할 거니까 이거 종이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또 여러분 배움터 도덕 들어가면 이 강의 아래에다가 활동지를 또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 활동지 또 다운받아서 풀이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도덕 커뮤니티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